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멍해졌어요. 왜요?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계속 듣고 싶다. 아이고. 예술이죠, 목소리가. 네, 정말 예술이네요. 와, 네. 또 이런 칭찬을 제가 또 아침부터 받나요? 처음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하는 순간 제가 항상 감탄이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우정합니다 한 다음에 바로 받아주시잖아요. 네, 근데 저절로 나오는 감탄이에요. 저 정말 저절로 지금 제가 여기 어떡하지? 뭐 하러 왔는지 까먹을 정도로. 이걸 어떡하지? 네. 네. 아니 근데 제가 항상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 박소은 박사님, 네. 예, 영상을 제가 챙겨봐요.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와 이분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부럽죠. 방송을 하셔도 될 것 같고. 방송하세요. 예. 유튜브 방송에 나오시니까 그렇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역시. 근데 저희가 아침마당에서 먼저 찜했기 때문에 저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침마당 가족이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려놓기 시리즈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리 씨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네. 첫 번째 내려놓기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네, 두 번째 후회를 내려놔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대가 됐는데요. 네. 오늘 이제 내려놓으려는 마음은 좀 길어요.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을 좀 한번 내려놔 볼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 감이 이 좀 세 가지가 오시나요?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채우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앞서가려는 마음도 내려놔야 되고 세 가지 마음이 따로따로인가요? 조금 비슷한 결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면도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좀 더 길게 지어봤어요. 채우려는 건 저희가 이제 내려놓으려면 마음을 비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엄청 채우려고 애쓰면서 사는 부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채우려는 마음, 그 다음에 이루려는 마음은 목표를 한번 정하면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잖아요.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렇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 그다음에 앞서려는 마음, 뭔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항상 살잖아요. 그런 메시지도 많고 그래서 그 앞서려는 마음까지 이렇게 합쳐서 그 세 가지의 마음을 물론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쳤을 때에는 우리가 좀 내려놓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아서 좀 오늘은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네. 항상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거든요. 네. 이 시간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니까 유리 씨가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제가 양쪽을 좀 보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준비하신 내용 저희가 네. 조금 더 보충해서 듣고 그다음에 네.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 이제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이 늘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이 언제 조금 많이 힘들어지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남과 비교가 시작될 때 그 마음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고 제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고 하면은 제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방해꾼 1순위가 그 비교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겼지? 이렇게 좀 돌아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나지만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예전에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성적을 이렇게 쫙 1등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교실에 붙여놨었어요. 어머, 너무 무서운 그렇죠? 무서운 무섭죠? 학교예요. 네. 네. 지금은 안 그렇길 정말 바라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성적 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기도 하고 비밀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적? 네, 그러니까요. 좀 그런 경험들을 좀 하나둘씩 해나가면서 그런 학창 시절을 좀 보내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지금 누구보다 뒤처지나 내가 지금 앞서고 있나라는 그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저도 중학교 때 네. 저희 때는 좀 반에 학생도 많고 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교 1등부터 100등까지는 그 금배지를 팔아요. 학교에서요? 오.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금배지를 달고 있으면 1등부터 100등 안에 드는 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예. 200등까지는 은배지 뭐 아니요, 이런 아니요, 건 아니요. 있어요? 딱 금배지만. 금배지 금배지만. 중학교 때. 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이해 안 되죠. 네, 비슷한 예.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전교 몇 등까지만 이렇게 좀 더 좋은 곳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나름 베네핏을 주는 거죠, 그 친구들한테.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말 그 등수를 가르는 문화가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저의 사고 방식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고 방식에 좀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안 그런가 싶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도 여전히 이제 그 어떤 성적 순으로 뭔가를 이제 얘기를 하고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을 이제 나누는 네. 누군가가 이제 1등이고 나누고 요즘 이제 어떤 뭐 자본이나 자산이나 돈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학창 시절이라고 하면 그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비교 문화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좀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또 나는 또 얼마나 되는지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이 자리 잡다가 언제쯤 내가 그런 마음이 정말 있구나라고 느꼈냐면요. 네. 네. 유학을 왔을 때요. 이제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신 분들이 이제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바보가 됐구나. 오. 너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 새로운 나라에 와서 네. 정말 비교가 되는구나 내가. 좀 이런 생각으로 유학 초반 몇 년을 보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때 좀 더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자신에게 좀 그래도 내가 꿈꾸는 걸 위해서 여기를 왔고 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되게 해주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저를 남과 비교하느라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테두리 안에서의 비교였나요? 아니면 그 여기에 정착하신 아니면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한 비교였나요? 학교 테두리 안에서의 비교가 좀 컸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왔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있던 동네에는 한국인 분들이 거의 안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로 왔었기 때문에 와. 그러다 보니까 제 존재 자체가 네. 여기에 맞나, 내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적응도 해야 되고 네.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네, 맞아요. 힘드셨겠네요.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유학 초반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내가 참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구나 그때 네. 더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비교 마음이 있어서 또 성장하시고 더 열심히 매진하실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 시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이 참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상담에 오셔서 많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어떤 비교 의식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아왔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도 그랬고 네. 근데 이제 그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조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좀 나태해질까봐 네. 아니면 도태될까봐라는 걱정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것도 참 네.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긍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태가 좀 되고 있으니까 나는 더 열심을 해서 더 잘해야겠다 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교가 딱 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좌절하시고 그냥 주저앉는 네.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희망이 좀 포기가 이렇게 되는 없어지고. 거고.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사고 방식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어떤 악담과 실패 속에서 내가 배운 것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배우면서 좀 이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제 자양분을 삼아가지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조차도 그게 너무 이제 습관이 돼서 늘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습관이 돼서 한 이제 몇십 년 동안 정말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으신 분들도 이제 그 속에는 나는 언제쯤 좀 내 편해질 시간을 수 있을까? 네, 편해질 수 있을까? 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좀 오. 언제쯤 이 계속 언제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렇겠네요. 모르겠다라고 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경쟁 사회에서는 정말 필요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있어야지 목표치가 있어야지 서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저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정말 무서운 학교를 다니진 않았어요. 성적을 공개한다든지 뭐 금배지를 준다든지 그런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사회에 나와 봤을 때 저도 방송국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첫 네. 직장을 잡았었는데 네. 그 한국의 방송국은 뭐 A등급, 특 A등급, B등급 똑같이 출연하고 똑같이 시간을 채우더라도 저희가 받는 출연료가 출연료가 다르고.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출연료를 더 받기 위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그게 목표치가 됐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재밌게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비슷하게 뭐 한다 그러면 하향 평준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송국의 생태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자극은 된다라는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만 자극을 해주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뭐 목표치를 낮추세요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리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개개인을 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전반적인 사회의 메시지를 생각했을 때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또 비어 있는 것이 있으면 채워야 하고 목표는 반드시 이뤄야 하고 남들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네. 뭔가 어떤 전제가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등급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고 좀 이렇게 다 같이 상향 평준화되고 그런 것들이 참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네. 정말 현실을 봤을 때 나는 이뤄야만 하고 남들보다 앞서야만 하고 요 생각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을 좀 보면은 네. 생각을 좀 두 번, 세 번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는 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이 마음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주변인 가령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내 남편이 다른 남편이랑 혹은 내 자식이 내 다른 자식이랑 여기까지도 이야. 네 뭐라 그럴까 그 범위를 넓혀가는 마음일까요? 그럼요. 이거는 본인한테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용하는 그 시선을 당연히 자신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에게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로 많이 싸우죠. 누구 남편은 이랬더라. 최악이네요. 누구 아내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어. 누구 엄마는 이랬더라. 누구 아빠는 이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니면은 옆집 누구는 이번에 몇 등을 했더라라고 이제 글로 가야지. 얘기하시는 그 자식 분들은. 부모가 돼야 되고 네. 그 사람 부인이 돼야지. 네. 그래서 그런 엄치나 뭐 엄친다 이런 단어도 좀 많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숨 막히네요, 저는. 네.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서 그렇죠. 주변까지 넓혀서 생각해야 되는 내려놓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지적이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을. 네. 저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뭐 학생분들조차도 이렇게 오면은 그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이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대가 이제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괴로운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목표를 좀 내 아들이 채워줬으면 좋겠고 내 딸이 채워줬으면 좋겠고 나의 학생이 채워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려놓기는 어려울까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네. 다 힘들어 하시면서도 못 내려놓는 거죠. 이 뭘 꽉 마음을 잡고. 내려놓기가 참 어려운데 네. 왜 네. 그럴까요? 일단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네. 나도 참 내려놓는 게 힘들구나 그렇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네. 뭐 직장에서든 그냥 이제 친구들 모임에서든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놓는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비교하는 마음은 나한테 어느 정도 동기를 주기도 하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제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약간 비현실적인 네. 얘기인 것 같아서 네. 내가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진 않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더 네. 조금 제 자신에게 이제 좀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해 보는 네. 스스로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놓기 가장 어려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마음 중에서? 저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질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좀 공상 속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좀 멍 때리는 거 좋아하고 네.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니까 누구랑 뭐 비교해서 상처를 받고 그럴 기회가 없어요. 혼자 이렇게 좋아서 방송하고 또 네.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근데 저희 엄마나 아빠 자체도 누구랑 비교를 하거나 그러면서 저를 키우지 않으셔가지고 네. 옆집 쟤는 뭐 몇 등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네. 너 잘한다 그냥 그러고 커가지고 그래서 내려놓고 싶은 거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비교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건 없네요. 그러면 생각이 나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저 있어요. 살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렇게 우정아 씨 같은 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이거 비교하는 건가 이것도? 그렇게 이게 스스로 비교하는 마음이 사실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어떤 분들은 내가 되게 저 사람이 부럽다 똑같은 마음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뭐 자연스럽게 남과 나를 이렇게 놨을 때 네.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구나가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게 괜찮은 어떤 체격 조건이다라는 이런 게 아름다움의 조건이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하죠. 네, 아주 강한 네. 아주 강한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교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거기서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자꾸 만나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이거네요. 예, 저희 가족이 많은데 네. 가족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너는 왜 볼 때마다 불어나니? 뭐 너 이렇게 계속 살 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처가 돼요. 네. 아무리 제가 성격이 좋아도. 네. 그럼 저는 이거네요. 좀 이걸 내려놔야 되나요? 근데 본인이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주변에서 근데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신경 쓰죠. 네. 그 말에 그냥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남아 있다 그러면 본인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죠? 그렇겠죠. 그쵸, 염두에 두죠, 저. 네, 염두에 둘 수밖에 없죠. 신경 또 쓰고. 가족분들이 이제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려놓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사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안타깝고, 어떨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외적인 거에 관심이 많을까? 외적인 거에 사람들이 지적질을 많이 해요. 네, 네. 그게 저는 이제 왜 그럴까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참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가? 그거부터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한국의 문화적으로 좀 아니면 사회적으로 네. 그런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좀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뭐 정답은 알 수 없겠지만 좀 네.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다른 말도 있을 테니까요. 하실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만 제 몸이 네. 따라주지 않으니 뭐 다른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해결책들을.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계속 듣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게 네.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건가요? 너무 그 말에 이제 갇히지 않고 그건 그냥 조언이구나. 내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정말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나를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흘리고. 네. 주제를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왜 채우고 싶은지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지금 자라온 그 배경도 설명했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맞아요. 짚어가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은 또 내려놔야 된다고 하시니 네.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내려놓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네.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에 하나의 어떤 골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성찰의 그 지점일 것 같아요.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나를 혹은 내 주변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생각들도 몇 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만나볼까요? 아니면 다녀와서 만나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그 내용 분량을 봐서 박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어떤 그러면은 내용을 다녀와서 네, 다녀와서 만나볼까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방법론에 대해서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목요일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폴라리스 시간입니다. 요즘 내려놓기 시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려놨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올려놓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항상 또 어떻게 내려놓고만 살아요. 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네, 누구랑도 그렇죠. 비교하지 말고 속세의 연을 끊고 살아야 네, 되기 그렇게 때문에. 살아야지 뭐 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내가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이루려고 했던 거,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꼭 그게 그 방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유연하게 하는 순간부터 조금 그 집착이나 꼭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이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려놔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예를 또 들자면 제가 이제 유학에 왔을 때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떤 뭐 이렇게 학위를 위해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오냐면 이제 학위를 따서 한국에 네. 가서 약간 금이 환영 이런 그 드라마에 보면은 네. 유학 갔다 돌아왔다더라 막 이런 네. 이제 어떤 그 정말 아메리칸 드림 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저도 뭐 비슷한 어떤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목표예요? 부모님의 목표는 아니었고 네. 이제 제가 가졌던 목표였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뭐 6년 정도 걸려서 학위를 마치고 직업을 이제 구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만이 정말 정답은 아니었다. 정말 많은 길이 있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굳이 어떤 굉장히 이름 있는 학교의 교수가 뭐 되지도 못했겠지만 교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당에 올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다른 분들 이제 제가 상담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학생들도 만날 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로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내려놔지고 제 인생의 어떤 설계를 좀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는 거의 시작은 그 자꾸 내가 올려놓고 내려놓고 반복하던 그 대상을 한번 보시고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이제 내가 믿고 있었던 어떤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내가 좀 벗어날 수도 있구나. 그러면 또 넓은 세상이 있을 수도 있구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던 그 집착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를 좀 수정해 볼 필요가 맞아요. 있을 것 같고 다른 또 말로 표현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방향을 좀 바꿔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만약에 누가 가족들이 있거나 주변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주변인들이랑 얘기도 많이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주변의 영향을 이제 조절을 하기가 참 힘들죠. 가족들의 어떤 기대와 뭐 잔소리 등등등을 어렵지만 우선은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를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좀 바꿀 수 있을까 나의 어떤 중심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식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모든 나의 어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고를 나누다 보면은 내 중심이 좀 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더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너무 그 현실과 타협하는 비겁한 자세가 아닐까. 네, 그런 고민 많이 하세요. 맞아요. 이게 포기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네. 본인에 대한 그런 질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도 하나의 과정일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뭐 질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너무 게을렀나, 내가 실패였나. 하지만 그 실패가 뭐 실패일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마음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그 실패감을 좀 수용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그런 과정 속에서 목표가 자꾸 변한다. 아니면 그 수준치가 자꾸 낮아진다. 이 과정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네. 좋을까요? 그것도 되게 있을 만한 일이에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했는데 또 안 돼서 내가 또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그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번뜩 떠오른 예는 계속해서 이제 전공을 바꾼다든지 이제 내가 하는 길을 이제 계속 바꿔서 계속 시기가 늦춰지는 이제 청년분들이 좀 많으신데 직업도 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맞아, 이 길이 맞아.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하시면서 또 직업도 바꿀 수 있고 비즈니스를 시작해봤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또 이제 그 정리를 좀 어렵게 하시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여시고 이런 과정을 또 하잖아요. 그게 무슨 현실적인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다칠 수 있는데 맞아요. 또 주변에서 좀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마음이 어떻게 다치기도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딱 드는 생각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모를 때에는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습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보고 말고 해보고 말고. 네. 그래서 그런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스스로에게 좀 잘 물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결국은 뭐 목표치를 이만큼 했는데 안 돼서 조금 목표치를 낮추면서 나를 좀 내려놓아.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내려놓고 목표치가 좀 낮아졌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걸 내려놨을 때 막 죄책감이 들고 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막 괴롭고 이렇지 않고 그냥 뭐 그래 요 정도였는데 내가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았었던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만족을 해버리면은 그냥 괜찮지 않나요? 그냥 그걸만으로도. 네. 예? 그 타협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이제 뭐 깊은 곳에 있겠죠. 그런 그 경험과 관련된.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목표를 크게 잡았으니까 좀 낮춰보고 뭐 이것도 나한테 사실은 만족이 되는 거였네라고 느껴보는 경험이 있다면 네, 그거 자체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마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부분이 네. 어떤 생활 패턴으로 나오나요? 뭐 싸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식욕이 너무 급상승 아니면 그 반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이 과정 중에 있다라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을까요? 걱정이 많아지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울감이 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꼭 해내야만 한다. 이거를 이뤄야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미국까지 온 가치가 있는 거고 네. 이런 걸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계속 될 때에는 조금 이제 우울감이나 불안감, 걱정 등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자꾸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을 좀 이제 좀 반복적으로 겪고 계신다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너무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뤄야만 한다, 남들보다 앞서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면 보통 이제 그 이루려는 마음, 목표치가 있고 채우려는 그 마음은 우리가 긍정적인 요소로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 마음이 내가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 나를 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고 가고 있을 수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울감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 잘 모르겠다면 그런 우울감이 혹시 여기서부터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증상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그러네요. 너무 감사해요. 오. 사실 제가 그 내려놓기 시리즈 처음에 했던 주제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잖아요. 그거는 진짜 왜 내려놔야 될지 딱 네. 들었을 때 감이 안 왔었어요. 네,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려는 마음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내려놔야 되는가 싶으냐면 왜 내려놔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가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된 어떤 대상이 되고 네. 도와주려야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과유불급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좋다는 것도 지나치면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어떤 생각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돼서 가을 타신다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러세요? 조금 우울하다고 하시는 그 계절성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감정들이 그냥 계절로 그냥 지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게 네. 조금 더 깊어지신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네. 한 번씩 네. 살펴보시는데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 버거우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드리시면 되죠? 이메일 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이메일이 조금 긴데요. 어렵더라고요. 일단 테라피, 네. 테라피로 시작하고요. 네. 테라피 그리고 제 이름 소은팍 phd.com입니다. 네. 네. 아마 혼자서 해결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알아주면 너무 좋겠는데 얘기를 했다가 또 이게 꺼낸만 못한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맞아요. 상처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전문가의 그 말씀이 필요하신 네, 분들은 네.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1부 순서 박성훈 박사님과 함께 내 인생의 폴라리스 내려놓는 마음 중에서 채우고 이루고 앞서려는 마음을 왜 내려놔야 되는지 얼마만큼 또 내려놓으면 좋은지 네.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